우리는 흔히 공자의 표현에 따르면 춘추 시대를 예악이 붕괴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여하튼 예와 악을 먼저 정의하고 봅시다. 지금까지 예를 정의한 것에 따르면 예를 한마디로 하면 분이겠죠.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계급 질서를, 신분 질서를 쪼개고 나누고 하는 거죠. 악은 음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족들의 세계, 주나라의 귀족들의 세계에서 예에 따라서 모두 다 행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맨날 지켜야 되는 규율들을 따라서 했을 때 사람들은 경직되겠죠. 그걸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술 마시고 음악 듣고 춤추고 노는 거죠. 그게 예악입니다. 악입니다. 악. 악은 화예요. 화. 화라는 것은 조화롭다 할 때 화잖아요.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다는 뜻이 아니고 각기 다른 것이 어울린다라는 의미가 화잖아요. 그래서 악은 화, 예는 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대부들과 제후왕들과 천자가 같이 음악을 춤을 이렇게 추는 데서 잔치를 한다고 칩시다. 느슨하겠지만 예의 규정들은 느슨하겠지만 넘어서지는 않겠죠. 천자 앞에서 내가 술이 떡이 돼도 묻진 않겠죠. 그렇죠? 그게 화예요. 그래서 화의부동 그러잖아요. 동의구라. 계급적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게 화의부동이에요. 공자가 화의부동을 말할 때 화의부동의 의미는 그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다시 예악의 붕괴로 돌아옵니다. 예비 있고 주나라는 서쪽에 있었죠.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계속 옮겨와요. 옮겨오는데 평왕 때, 주나라 평왕 때 동천을 하죠. 동쪽으로 옮겨옵니다. 동천. 동천으로 옮기는 이유는 평왕의 앞선 왕, 유왕 때 유왕이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도읍이 유린되고 그 다음에 괴기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천자로 옹립하려고 하고 서로 천자의 친척이면서 천자를 보좌하면서 제국의 일정한 지역의 땅을 받으면서 천자의 직할 관할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제국이 아니고 그것을 부르는 규정이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용국의 제국이 아니고 부용국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자의 직화를 받아요. 천자가 직접 관할을 해요. 그래서 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용국이었어요. 부용국의 이 사람들이 다른 천자를 옹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읍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죠. 평왕 때. 그래서 이렇게 동천을 하는 것, 이걸 갖다 춘추라고 그러죠. 춘추시대라고 그러죠. 춘추시대. 주나라가 도읍을 서쪽에 가지고 있다가 유왕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수도가 유린당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고 하니까 또 다른 제국들이 힘을 합쳐서 평왕을 세우면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면서 춘추시대를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이미 춘추시대 때 춘추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적서제도, 분봉제도, 적서제도가 다른 천자를 세우려고 했으니까 위태롭거나 혼란스러워진 상황이죠. 그래서 춘추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춘추 시대를 공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악이 붕괴 천하무도. 예악이 붕괴되었어요. 천하가 무도해요. 그럼 예라는 방식들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라고 공자는 보는 거예요. 춘추시대를. 예의 질서가 깨졌다. 천하가 무도하다.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공자가 말하는 도가 뭐냐고. 공자가 말하는 거는 속들, 예기라고 되는 예를 집행할 때 사용했던 속들에 새겨진 선왕들의 업적이나 말들이나 계약서들이나 이것이 도예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도는 선성 왕지 도예요. 이 준말입니다. 이전에 신령스러운 왕들이 한 업적과 한 말들과 제후들과의 계약을 솥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도예요, 도. 천하가 무도하다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선왕의 가르침, 선왕의 성스러운 말들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천하가 무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묵자는, 공자와 동시에 묵자는 이렇게 말해요. 별군, 별사의 시대. 별군, 별사의 시대라는 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임금이 쓰거나 다르게 되었다는 말이죠. 한 왕조에서 보면, 한 제후국에서 보면 적장자로 계승되는 이 시스템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서자나 이런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별군. 그럼 별사는 뭘까요? 별사. 그러면 주나라의 계급 질서에 따르면 천자가 있고, 천자가 자기를 준 공후 백자남이 있고, 대부가 있고, 대부 밑에 대부의 가신으로서 사가 있었어요. 근데 별사라. 그 사가 아니고 다른 사네. 이 다른 사가 뭘까? 춘추시대가 되면 사인 청거제가 일반화됩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 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춘추 시대가 되면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제후들 간에. 그럼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하자면 뛰어난 기술자가 필요하죠. 무기를 만들거나 그 성벽을 공격하려면 운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상기에 나오는 운제? 뭐 구름사다리처럼 막 높은 성벽을 이렇게 오르거나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1등이겠죠? 두 번째, 군수물이나 전쟁하면 식량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또 지형이거나 지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신호, 비밀 신호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짐승의 소리, 새들의 소리를 잘 내는 사람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 민에서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천거를 해서 사회 계급에 줘요. 그래서 민이 사가 돼요. 사. 이게 사인천거들입니다. 묵자에 나와요. 논어에도 나옵니다. 새소리를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귀족이 돼요. 그럼 신분 질서가 깨졌다는 뜻이죠. 얘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묵자는 상현, 이런 말 썼잖아요. 현명한 일을 충성하라. 이 현명한 일은 귀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 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묵자예요. 그럼 자, 묵자가 춘추시대를 별군의 시대, 별사의 시대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신분 계급이 예에 의해서 작동되던 그 신분 계급이 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세도미, 세상은 쇠퇴하고 도는 미미해져서 사설폭행, 유작, 온갖 나쁜 이 학설이 이 세상에 그냥 떠돌아서 막 돌아다녀요. 장자는 천하가 크게 혼란스러워서 도덕이 불일 이래요. 도덕 불일. 하나가 아니야. 도와 덕이 수십 개, 수백 개 생긴다는 거예요. 도가 수십 개 생기고 덕이 수십 개 생기고 한결같지가 않아. 각자 도를 말해. 각자의 덕을 말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페이퍼를 보면 이러한 규정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묵자와 장자의 시각인 것 같다. 묵자가 말하는 별군 별사라는 말은 천자에 의해 자기가 주어지지 않는 왕들도 있고 신분 계급에서 한정받지 않는 사집단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초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해왕 8년에 제후국으로 인정받는다. 사계국은 대부의 적장자가 아닌 자식들이 받는 신분 계급이었다. 대부의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춘추시대가 되면 재능 기회를 가진 서인들 민 중에서 청거되어 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계급 신분이 다 깨졌다는 말이죠. 얘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자의 말 중에서 도와 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천자국과 제후국 간의 대일통 사상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후국이 도와 덕을 재전한다는 말이야. 제후국이 천자국과 무관하게 예와 형을 재정하였다는 말이야. 자, 이 말 좀 풀어봅시다.
얘라는 게 작동되던 시기에 천자국이 있고 제후국은 천자로부터 봉토를 받죠. 봉토를 받아서 이렇게 제후국들이 해요. 그래서 천자국의 울타리, 천자국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후국들이 형성되죠. 그러면 천자가 제후인 왕에게 위, 봉, 토를 주면서 이렇게 지정했잖아요. 너 여기서 너 여기 이 땅에서 너 제후국 해. 그러면서 왕과 이 제후국 간의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신령스러운 수업들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왕화 그럽니다. 왕의 교화라고 해요. 그러면서 왕의 교화나 왕의 명령이 제후로 가죠. 제후는 천자국을 초회하면서 제후국과 천자국의 관계를 유지해요. 이걸 대일통을 그런다. 대일통 사상 그래요. 대일통 사상. 대일통 사상이 잘 작동될 때 서주시대죠. 서주시대. 천자의 파워가 작동되는 시기이죠. 그런데 도와 덕이 불일치해요. 도와 덕이 불일해요. 불일 하나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자 천자국이 오랑캐한테 천자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천자국의 수도가 유린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동체를 했어. 동쪽으로 왔어. 천자의 권위가 땅에 다 떨어졌죠. 아 저거 별거 아니네 천자. 뭐 신이라며. 에이 뭘 오랑캐한테 저 죽임을 당해. 오랑캐한테 서용 서쪽 오랑캐한테 왜 쫓겨가지? 죽임을 당하지? 저거 별거 아니네? 그러냐 나는 천자와 성씨가 달라. 천자는 희시성인데 나는 희시성도 아니라. 근데 나는 제후라. 그래서 빨간 제후라고 빨간 제후야. 이런 제후가 딱 봤어. 아 천자 저거 별거 아니네.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천자와 함께 천자와 같이 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를 만들어요. 덕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덕. 그럴 때만은 파란 제후도 도와 덕을 만들어서 파란 제후도 뭐 더 이상 색깔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다른 데도 도와 덕을 만들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나라예요. 진나라가 정나라가 제후국들인데 정정 진나라가 소틀 만든 거야. 소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소천 그런 것이하고 얘를 천자와 제후국 간의 맹세를 계약을 쓰는 거를 지가 만들었어. 천자국도 아닌데. 정나라는 형, 서 이걸 이제 주관에서 썼겠죠. 우리는 이제 천자국의 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천자국의 도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우리는 독자적인 도와 덕을 제정할 거야. 제정했어. 나는 우리는 독자적으로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일통은 없어졌어. 이 관계가 끊어졌어. 천자국과 제후국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천자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천자국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천자국이 제정한 예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도덕이 불일하다는 것이에요. 장자가 말하는 도덕이 불일하다는 것은